주간 브리핑. 2015년 11월 4일 수요일입니다. 2015년 11월 3일 세계 역사전쟁의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국, 영국, 일본 등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권력을 장악한 우익이 애국주의를 앞세우며 역사 교과서를 공격하는 역사전쟁이 일어났다. 권력이 역사 교과서를 향해서 자학 사관을 따른다고 비판하는 모양새는 어디든 비슷했다. 하지만 국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하며 단 하나의 교과서로 가르치겠다고 나선 곳은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기어이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경향신문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수의 칼럼 국정화는 역주행이며 자충수,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가져온 문화혁명 속에서 역사는 대중문화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아갔다.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광고, 게임 등 다양한 장르에서 역사가 상품화되고 소비됐다. 대중은 역사를 읽고, 먹고, 냄새 맡고, 듣고, 보며 즐기게 됐다. 역사가가 아닌 대중저술가에 의해서 역사 지식이 생성되고 전파되며 나아가 통념화되는 일도 흔해졌다. 영국 학자인 제롬드 그루트는 역사를 소비하다에서 이러한 역사 대중화를 민주주의적 시각에서 역사의 민주화라고 명명했다. 대중 개개인이 스스로의 안목으로 역사를 선택하고 즐기는 동시에 역사를 해석하는 자유와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와 함께 시대극인 용의 눈물, 허준, 모래시계 등이 역사 대중화를 이끌었다. 1000만 관객이 본 영화 10편 가운데 역사극은 1위인 명량을 비롯해서 5편에 이른다. 세계와 함께 우리도 역사 소비 시대를 살면서 대중이 역사를 해석하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역사 민주화 시대를 맞고 있다. 대중이 역사 해석의 독점을 상징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과감하게 역주행을 선택했다. 많은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부분 언론도 다양한 역사 해석이 가능한 시대에 역행하는 획일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역사 민주화 시대의 역사 교육은 학생이 다양한 역사 해석의 관점을 학습하고 스스로의 역사 해석 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 그들이 지금 역사 해석의 다름을 틀림이라고 주장하는 권력을 향해 대학생들과 함께 거리에서 전체주의적 발상을 거두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역사 대중화 바람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소위 역사 민주화 세대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 전쟁에서 권력이 마지막 승부수로 던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정이라는 경쟁을 포기하고 국정이라는 독점을 강행하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공격 무기가 없다. 오히려 국정화 과정이 진행될수록 역공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국정화는 역주행이자 자충수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칼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박용현 한겨레 논설위원회 유레카 박스에 있는 책을 선택할 권리입니다. 1975년 미국의 보수단체인 페어런츠 오브 뉴욕 유나이티드.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은 뉴욕 어버이 연합이 되겠네요. 예. 뉴욕 어버이 연합이 학생들에게 읽혀서는 안 될 책의 목록을 배포했다. 미국의 국가 정체성과 배치되는 반미국적, 반기독교적 내용의 책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생들이 반발해서 소송을 냈다. 학생들의 책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퓰리처 상 등을 수상하거나 영화로 제작될 만큼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은 책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 연방 대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 학생들 손을 들어주었다. 교육당국은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접할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제 아무리 권력자라 해도 무엇이 진리인지 청할 권한은 없다는 민주주의의 대전제가 여기 깔려있다. 판결문의 일부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논쟁이 펼쳐지는 다원화된 사회며 학생들은 머지않아 어른으로서 이 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접함으로써 학생들은 능동적 시민으로 성장할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를 가로막는 것은 자유로운 정신을 그 싹부터 질식시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대 동북아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우리 민족의 기원과 발전에 대하여 학생들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교과서 파문, 묻혀진 쟁점, 또 묻혀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새 국정교과서의 집필 방향, 그리고 이를 발표하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입니다. 논란이 많은 근현대사를 대폭 줄이는 대신에 상고사를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죠. 사실 상고사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부분도 또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외교 마찰을 부를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역사를 평가할 자격이 없으며 단지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일 뿐이다. 정부는 자신만이 올바른 역사를 평가하고 기술할 수 있다는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이른 아침부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반대하는 집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대학생 80여 명이 밤샘 농성을 이어갔고요. 초중고등학교 퇴직교사 650여 명은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우익단체도 찬성한다는 주장의 집회를 30m 거리를 두고 진행했는데요. 이른바 맞불 집회인 셈이죠. KBS 등은 균형, 공정이라는 구실로 찬반 양론을 반반씩 보도했습니다. 将来の世代の障害にならないようにする。このことが重要でありますので、協議を加速化していこうと。 스가 일본 관방장관의 말이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아베 일본 총리가 일본으로 돌아가자마자 위안부 문제는 다 끝난 것이라는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협상을 계속해서 일치점을 찾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라면서 타협의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말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2007년에 해산된 아시아 여성기금의 후속 사업 예산을 연간 1억엔 약 9억 3천만 원까지 늘려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부 배상은 아니죠. 이담채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거래 새싹당 콩차 코골이 119 대한공경매사협회 좋은사람과 플라워 연지연곰탕 함세웅 주진우의 현대사 콘서트가 제공하는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입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속보입니다. 요즘 어플로 부르는 대리가 유행인데요. 최근 컴백홈 대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 기자 불러보죠. 김 기자? 네, 전 지금 역삼동 먹자골목 한 주차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15땡땡 15땡땡 전화대리보다는 컴백홈 어플 대리로 직접 대리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리기사를 직접 골라 부르고 이동거리만큼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컴백홈 대리는 합리적인 요금체계, 이용내역 제공, 영수증 출력 서비스 등으로 그동안 대리를 많이 이용하셨던 고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컴백홈 측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을 펑펑 쏜다고 하는데요. 컴백홈 대리 서비스 첫 이용 전에 쿠폰 번호 C8C8을 입력하시면 대리 요금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상 역삼동에서 김 기자입니다. 김 기자 감사하고요. 지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대리가 필요할 때 컴백홈.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정부의 총대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맺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200자 원고지 26페이지 분량의 원고에 프리젠테이션 자료까지 동원해서 국정화를 시대적 사명이라고 매김했는데요.
하지만 경향신문은 아전인수식 사실 호도와 왜곡, 군색한 논리로 가뜩이나 험해진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과 싸워보겠다는 선전포고에 가까웠다. 지필진과 반대 시민들에게 붉은 덧칠을 하고 그렇게 내내 일부가 점점점 이러면서 편가르기 하며 공안검사가 외친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공허했다. 불량 딱지를 붙인 현행 교과서를 현장에 배포한 정부의 사과도 없었다. 네, 이렇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미리 준비한 자료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읽어나간 사전 리허설까지 했던 외양과는 다르게 국정화 논리는 허술했다는 것이 경향신문의 진단입니다. 맨 처음 현행 교과서에 6.25 전쟁이 남북 공동 책임이라는 기술이 실려 있다는 예시를 들었지만 8개 종류의 교과서는 모두 6.25가 북한의 책임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도발을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가 많다는 지적도 현행 교과서의 기준이 된 2009 지필 기준에는 천안함을 쓰라는 부분이 없어서 무리한 트집잡기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또 전하고 있는데요. 황교안 총리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1948년 제헌국회 개회사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규정돼 있으며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임시정부로 보고 1948년은 이를 계승한 정부 수립 시점으로 보는 것은 규정돼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임시정부로 보고 1948년은 이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부 수립 시점으로 보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요. 황교안 총리는 북한에 대해서는 국가 수립,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닌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 거지요. 한시준 단국대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임시정부 법통은 민족의 정통성이 어디 있는지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잣대다. 이제까지는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지만 뉴라이트 진영에서 주장한 대로 임시정부 법통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친일 행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 서려 있는 거겠죠. 이렇게 임시정부 법통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운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이 세운 나라로 남북이 대등한 관계가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민족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 네, 이런 지적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렇죠.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됐다 하면 민족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꼴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담화문 서론에서 현재 검정교과서가 편향된 교과서라고 전제하고 줄곧 색깔론을 더 씌웠는데요. 우선 교육부가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기 직전 긴급 브리핑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현행 교과서 지필진이 33건의 수정명령을 거부해서 소송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지필진의 의사와는 별개로 현행 교과서는 출판사들이 교육부의 수정명령 사항을 모두 고쳐서 학교 현장에 배포했습니다. 또 황교안 총리는 주체사상을 모두 비판적으로 다루는 현재 8개 종류의 검인정 교과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못하니까 일부 문제집과 교사용 지도서들이 주체사상을 비판 없이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또 한국사 교과서 지필진 다수는 특정 단체, 특정 학맥에 속해 있고 이들이 매번 지필에 참여하고 있어서 검정제 하에서는 편향성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미래엔 교과서 지필자인 조왕호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경험이 많은 필자를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특정 단체, 특정 학맥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지필한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필자들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황교안 총리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었죠. 전국의 고등학교 2,300여 곳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곳이 3곳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99.9%가 편향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2년 전 특정 집단의 인신공격과 협박 등으로 당초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20여 개 학교들이 채택을 철회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역사 왜곡과 무더기 오류 논란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반발해서 철회된 과정. 네,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있죠. 이런 기초적인 사실마저도 왜곡한 황교안 총리의 담화였습니다. 관련해서 한겨레 사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황 총리의 궤변에 담긴 국정화의 본질. 황교안 총리는 전국 2,300여 개 고등학교 가운데 3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고 나머지 99.9%가 다른 교과서를 선택한 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강변했다. 교학사 교과서가 외면받은 이유는 친일 독재 미화와 셀 수 없이 많은 오류 때문이었다. 질 좋은 교과서였다면 그 누가 악의적으로 채택을 방해해도 채택률이 0.1%에 그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또 교학사 교과서가 정부와 정권이 밀어주는 교과서 아니었습니까? 예. 황교안 총리는 이런 사실에 애써 눈 감고 99.9%를 향해 언성을 높였다. 한마디로 99.9%가 0.1%에 맞추라는 식이다. 이게 독재적 사고가 아니면 무엇인가?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검정 교과서들이 좌편향됐다고 정부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진실은 이미 자명해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냈고 현행 교과서들의 검정을 책임졌던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현행 8개 종류 교과서는 중도가 3개 종류, 중도 우파가 4개 종류, 그리고 교학사가 우파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밝혔다. 그러니까 모든 8개 종류 교과서가 다 중도 우파란 얘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과서들이 정부 주장처럼 그토록 친북적이라면 당장 거둬들여도 모자랄 판에 박근혜 정부는 이 교과서들을 기준으로 출제될 수능 한국사 과목을 내년도부터 필수화했다. 친북 교과서를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권장한 꼴이니 이런 코미디가 또 없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리는 모두 궤변에 불과하고 실제 목적은 친일 독재 미화에 있음도 확인됐다. 황교안 총리는 발표문에서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친일파와 이승만 박정희 독재 정권을 노골적으로 미화한 교학사 교과서를 일방적으로 편들므로써 자연스럽게 그 속내를 드러냈다. 한국사 수능 필수화와 교과서 국정화가 1년의 계획에 따라 추진됐고 그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이제 삼척동자도 다 짐작한다. 정부가 행정예고 기간에 쏟아진 압도적인 반대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관보 게재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국정화를 밀어붙인 비상식적인 행태도 그게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다. 결국 박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국민의 반대와 민주적 원칙을 저버린 채 세계적인 웃음거리인 국정화를 강행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군주제에서나 가능한 일 아닌가. 네, 이렇게 사설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신문 사설은 어떨까요? 정부에게 가장 우호적인 사설부터 시작해서 한겨레를 제외한 가장 비판적인 신문 사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우호적인 사설, 놀랍게도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이미 국정화를 반대한다. 이 입장을 분명히 했었던 터 아닙니까?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우선 정부는 독재, 친일을 미화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수준 높은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실현되도록 제작 과정 전반을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황우여 교육부 총리는 교과서 초안을 단원별로 웹에 올려서 국민의 검증을 받겠다라고 했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참여 속에 제작이 이루어지도록 투명성을 크게 높여야 한다. 네, 잘 만들어봐라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국정화를 결정한 이상 이런 모든 난관과 걱정을 딛고 가장 양호한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 교과서 국정화는 1차로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심판을 받겠지만 내년 말 교과서 시안이 공개되면 그 내용을 놓고 진짜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 네,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았지만 이 역시 잘 만들어봐라 이런 얘기죠. 의외로 동아일보가 국정화 반대 색깔이 뚜렷합니다. 오늘 사설 보겠습니다. 역사 해석은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입하려 드는 정책은 성공하기 쉽지 않다. 세계에서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북한, 베트남 같은 일부 사회주의 국가밖에 없다.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수밖에 없는 교과서를 만드느라 정부가 허비할 국력이 아깝고 안타깝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중동을 벗어나서 서울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를 지나 한국일보를 보겠습니다. 정부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는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행태를 보면 신뢰가 가지 않는다. 행정예고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조차 대충 얼버무린 정부가 교과서 내용을 정권 입맛에 맞게 재단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부가 강조했듯이 국정화의 정당성이 있다면 왜 이렇듯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속결식 처리가 오히려 국정화의 당위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각을 똑똑히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대통령의 심각한 일탈을 지적하지 않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 호위무사를 자처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지록위마, 그러니까 사슴 보고 저 말이다. 이런 식으로 시민을 속이는 데 앞장선 황교안 국무총리, 황우여 교육부총리,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등은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네. 5대 주역이군요. 박근혜, 김무성, 황교안, 황우여, 김정배. 선선한 날씨,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립죠. 창밖은 어느새 익어버린 가을 풍경이 가득합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재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신에게 고마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몸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여전히 늘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재배로 새싹을 만들어 식품공장에서 오랜 시간 증수 건조시켜 만들어지는 새싹 땅콩차. 당신의 잠시 휴식이 되고 싶습니다. 새싹 땅콩차는 여러분께 가을 풍경이 되고 싶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려는 정부, 역사 교과서에 대한 여론마저 왜곡하려 들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이틀 앞당겨서 확정 고시하면서 법으로 정한 행정 절차마저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의견 제출 기간이 종료된 지 불과 11시간 만에 고시를 강행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통상적인 종이 관보 대신 전자 관보라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교육부가 의견 제출 기간에 접수된 반대 의견 대부분을 연명 서명이란 이유로 한 건으로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하,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자정 행정 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튿날 아침 11시 반에 확정 고시를 했습니다. 관보 예규에 따르면 관보의 게재를 의뢰할 경우 통상 3일째 되는 날 종이 관보에 게재되는데요. 관보 게재를 의뢰하면 빨라도 11월 5일이나 11월 6일쯤 게재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긴급 사안으로 의뢰해서 당일 전자 관보에 게재하도록 처리했습니다. 의견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으리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의견 제출 마지막 날인 그제 거의 유일한 창구였던 교육부 역사교육팀 팩스가 꺼진 그런 사실이 확인됐죠. 올해 들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토론회가 없었고 이번 행정예고가 유일한 의견 수렴의 장인데도 정부가 이를 요식 행위로 삼았다면서 국민 의견을 외면한 독단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교육부는 또 행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을 찬성 14,882건, 반대 7,113건으로 집계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의견 제출 인원 현황에는 찬성 15만 2,805건, 반대 32만 1,075건으로 적어놨습니다.
제출 인원 현황을 보면 반대가 2배 이상 많은 셈이죠. 교육부는 동일한 의견에 이름을 나열한 연기명 서명, 이거를 한 장당 1명으로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동아일보도 교육부의 태도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국정화 반대 측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확정고시를 발표해서 행정예고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이번 국정화 행정예고의 경우 이미 결정해놓고 요식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많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아무리 반대 의견이 타당해도 이것을 반영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 이후에도 반대 의견들을 확인하면서 교과서 개발 과정에 반영해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라고만 말했다. 네, 이렇게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네요. 예. 행정예고 기간에도 수렴하지 않은 반대 의견을 교과서 개발 과정에 반영한다. 이거 누가 믿습니까, 이거를? 자, 그렇다면 누가 쓸 것인가? 대부분의 언론이 유사한데요. 국민일보 기사를 골라봤습니다. 국정한국사 교과서 대표 집필진으로 현재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최몽룡 명예교수, 그리고 이화여대 사학과 신영식 명예교수, 이런 원로학자 6명에서 7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 최몽룡 명예교수는 서울대에서 고고 인류학을 전공한 다음 미국 하버드대에서 인류학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요. 정치색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일단 중립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나 신영식 명예교수 같은 경우 2013년 진보 진영의 비판을 받던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학자들의 참석 거부로 진통을 겪었던 황교안 총리와 역사학계 간담회에도 참석했는데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전교조가 세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통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일보와 어제 통화를 했는데 국정교과서 집필과 국사편찬위원회 기자회견 참여 요청을 받고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최대 40명 규모의 집필지는 위촉과 공모 방식으로 꾸며지는데 손승철 강원대 사학과 교수, 이기동 동국대 명예교수도 필진 후보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대부분 뉴라이트 성향입니다. 집필진 명단이 전원이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밀실 교과서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국민일보는 보도했습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시도교육감들을 중심으로 한 대한교과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목됩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11명에 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장휘국 광주교육감, 이분은 역사교사 출신이기도 하지요. 국정화를 우리 사회가 이룩해놓은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율성과 다양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한교과서 발행을 위해서 8천여만 원의 예산을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민병희 강원교육감도 학생들이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른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한교과서를 포함해 다양한 역사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라면서 대한교과서를 제작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 교육감 외에도 현재까지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포함해서 10개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해서 대한교과서나 보충교육 자료를 제작해서 활용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 가만히 있겠습니까?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역사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교육감들은 대구교육감, 경북교육감 그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1982년) 때는 전두환 정권. 일본이 일제강점기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발표하자 당시 정부가 만든 대한뉴스. 일본의 교과서들이 역사를 왜곡해서 서술함으로써 우리 온 결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중 한국관계 부문이 24개 항목에 걸쳐 167군데나 사실과 다르게 쓰여져 있는데 한반도와 만주 침략을 진출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는 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 이등방문을 처단함으로써 한국 민족의 자주성을 떨친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단순한 암살범으로 가르치면서 일본의 현 정부 강요들까지도 항일 독립운동을 모독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저들이 우리 한국민에게 가한 압박과 잔혹한 만행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었습니다. 일제는 특히 1905년에 이른바 을사보호조약 직후에 국권을 회복하려는 한국 의사들과 그 가족들까지도 10여만 명을 학살했으며 3.1운동 때는 수많은 양민을 교회당에 감금해놓고 무차별 사격을 가하면서 불을 질러 학살한 일도 있습니다. 일제 말기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우리 한국민을 500만 명이나 끌고 가 노예처럼 혹사했습니다. 일본 열도와 남양군도 등 국외 징용만 해도 70여만 명에 이르고 양가의 처녀들까지 그들의 전쟁터로 내몰아 소위 정신대의 이름으로 위안부 노릇을 하게 했습니다. 한반도 안에서는 농민들의 토지를 몰수하고 곡식들을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약탈해갔으며 2천만 우리 민중들은 그들의 총칼 앞에 사람으로서는 차마 겪지 못할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이른바 창씨개명을 강행한 사실 등도 왜곡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이른바 우파 인사들이 망발을 늘어놓으며 그 자신이 한국 우파가 아니라 일본 우파임을 커밍아웃하는데 수출은 돈을 받고선 내보낸 거고 외국으로 수탈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간 거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게 돼요. 돈을 주지 않고 뺏어갔다는 의미에서 수탈을 썼다고 한다면 그 당시의 현실을 잘못 이해한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돈을 주지 않고서 뺏어간 건 없어요. 네. 모든 역사적인 사건 속에는 100% 나쁜 것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다. 100% 좋은 것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다.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혼재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한테 지금 와서 왜 그때를 자꾸 따지느냐? 앞으로 일본하고 잘 살면 될 거 아니냐? 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왜 일본에 대한 증오심을 이 시점에서 부추기느냐?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먹힐만 하니까 먹혔다. 먹힐만 하니까 먹혔죠.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하여튼 DNA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셨어.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만일 그때 통일 한국을 주셨으면은 한국은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주장한 거죠? 어느 학자분이 주장한 이야기입니까? 조선 총독부가 권력에 의해서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게 명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배를 위해서 철도를 깔고 도로를 뚫고 항만을 건설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민족도 마찬가지로 근대 인간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죠. 심지어 친일 사관을 농축한 교과서까지 만들고 그런데 이것이 99.9% 외면당하자 매우 안타까워하는 어떤 사람. 약 2,300여 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 3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전체 고등학교 외에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다양성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다양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발행 제도를 개선해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공경매사협회에서 가슴 뜨거운 지부장을 모집합니다. 아주 작은 투자로 대한공경매사협회의 우수한 전국 지부장이 되어 창업과 취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세요. 전국 방방곡곡 법원 경매 교육이 필요한 모든 곳에 깊이 뿌리내리며 우수하고 검증된 경매 교육 프로그램을 전파할 최선봉 해설 인재가 필요합니다. 모집 대상, 저렴한 초기 투자로 존경받는 경매 전문가로 거듭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투자 기술까지도 습득하고 싶은 분, 법원 경매로 제2의 인생으로 거듭나고 싶은 분,
상담 문의 02-888-5704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격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한국일보 사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라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와 관련해서 동맹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맹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 이 동맹에는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미일 동맹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곱씹어 본다면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편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임을 들어서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갈 때도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청이 미국과 일본 모두에게 거부된 꼴입니다. 한국, 일본은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 이후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논란이 잇따랐고 9월 안보 법제 통과 이후에도 당사국 사이의 협의가 수차례 있었는데도 어떻게 이런 결말에 이르렀는지 개탄스럽다라고 질타했습니다. 한국, 일본은 이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논란을 부른 남중국해 사태도 마찬가지다. 카터 미국 장관은 다른 많은 국가는 물론 한국도 파트너십을 맺어서 해상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해서 한국도 중국 반대 대열에 설 것을 사실상 주문했습니다. 남중국해 사태가 복잡한 문제임은 아는데 그렇다고 당사국 간 회의 때마다 선택을 강요당하면서 언제까지 외교적 부담을 안고 갈 생각인가.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안부 압박에 맞불을 놓은 듯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했는데 얼마 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에 남자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이틀 만에 거짓말임이 들통났다. 그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자위대 문제, 남중국해 문제도 당국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국은 바로 한국 당국이죠. 은폐와 회피,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는 외교 안보 당국의 무능이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네, 이렇게 한국일보는 사설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네, 무능이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어디 외교뿐이겠습니까? 친박근혜에게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수장을 겸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도로, 철도 등 대구 경북 지역 SOC 예산을 국토교통부 요구 액수보다도 7천억 이상 늘려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 기획재정부는요, 다른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검증하고 이거 굳이 넣어야 해? 이러면서 삭감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특정 지역 예산을 증액시켰단 말이죠. TK가 지역구인 최경환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라는 변수를 생각한다면 무슨 의도인지, 무슨 계략인지 뻔히 들여다 보입니다. 결국 최경환 장관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을 책정하도록 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구선 복선전철, 부산-울산 복선전철 예산, 대구 순환고속도로 예산, 포항 삼척 철도 건설,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 선심 쓰듯이 증액시킨 예산이 총 7,874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TK는 최경환의 출마지일 뿐 아니라 유승민 의원이 청와대와 각을 세우면서 원내대표직에서 쫓겨난 다음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의 출마가 점쳐지는 곳이기도 하죠. 자, 이에 대해서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기면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7천억이나 더 퍼붓는 것은 특혜 중에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새벽에 서부전선 일반 전초, 즉 GOP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중에 수류탄 폭발로 숨진 박모 일병, 선임병들의 구타 때문에 수류탄 사고를 냈다고 군검찰이 밝혀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군검찰이 이 박일병의 선임병사 3명을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했다고 전했는데요. 군 당국은 사고 당시에 박일병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자살한 것으로 보고 조사했지만 가족에게 미안하다 등 선임들의 구타와 부대 내 부조리를 암시하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속된 선임병사들이 파리채로 박일병의 엉덩이를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4월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28사단 윤모 일병이 숨진 뒤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해오던 육군에서 가혹행위 사건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숨겨왔던 3조 원대 손실을 한꺼번에 실적에 반영한 고무줄 회계, 이게 대우조선해양이 대표적이죠. 이게 국내 제조업 대표 기업에 만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회계 투명성 제고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한 차례 이상 5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한 분기에 떨어낸 그런 기업이 36곳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국제 경기에 따라서 부침이 심한 조선중공업 건설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철강, 항공, 전기전자, 통신, 가스업종 대표 기업도 포함됐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한국전력공사, KT, 대우건설, GS건설 등 5개 회사 같은 경우 한 분기에 5천억이 넘는 손실을 한꺼번에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말이 이렇습니다. 장부상 이익을 보던 기업이 뚜렷한 이유 없이 거액의 손실을 낸 것으로 장부를 처리하는 이른바 회계 절벽이 국내 대표 기업 전반에 만연돼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계 절벽, 국제 경기 부침에 따라서 이익과 손실의 등락이 큰 수주 산업에서 나타나지만 이게 손실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인 회계 조작 가능성 아니냐? 우리 형편 어려워요, 이렇게 뽀샵질을 하기 위한 의도적인 회계 조작 아니냐, 이런 의문점도 남기고 있습니다. 성매매 전단 근절할 대책이 없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네, 동아일보가 대전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2011년까지만 해도 대전은 유성구 용봉동, 동구 용전동, 서구 둔산동 만년동 같은 유흥업소 밀집거리마다 반쯤 벌거벗은 여성의 모습이 담긴 명함형 전단이 길거리는 물론이고 전봇대,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에 도배됐습니다. 근처 학원가에서는 이런 전단을 얼마나 많이 모으는지를 놓고 학생들 사이에 경쟁이 벌어질 정도였는데요. 자, 대전은 이것을 어떻게 수습했을까? 일단 경찰은 전단에 적힌 업소의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단속하고 대전시 등 행정당국은 배포자를 적발해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자, 이렇게 관이 나섰는데요. 민도 협조했습니다. 대전 충남 세종 인쇄 조합의 차정 결의도 한몫한 것입니다. 청소년을 위해하는, 해롭게 하는 인쇄물로 돈을 벌 수는 없다라면서 인쇄 요구를 모두 거절한 겁니다. 대전에서 음란 전단 인쇄가 가로막히니까 일부는 대구 같은 다른 지역에 가서 원정 인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4년이 지나니까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벗어났고요. 이뿐 아니라 환경미화원분들의 고충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아일보를 보니까 말이죠. 변호사 단체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조사가 끝났고요. 조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노무현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 이 발언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비리 의혹이 원인이었습니다. 사학분쟁 조정위원 시절에 김포대학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한 뒤 대법원 사건에서 이 대학의 이사 선임 처분 취소 소송 대리인으로 나섰다는 거지요. 현행 변호사법 31조 1항 3호를 보면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학분쟁 조정위원 자리가 바로 공직 아닙니까? 예, 공직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건을 수임한 죄가 확인된 것입니다. 한국일보가 일면에 실은 내용도 주목됩니다. 한국일보가 2003년 노무현 정부부터 현 박근혜 정부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BS 이사회, MBC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회의 수장을 전수조사해 봤는데 전문성보다는 이념적 지향을 우선시하는 인선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 정부에서 임명한 7명의 위원장, 이사장 중 언론학자나 언론인은 한 명도 없고 뉴라이트 계열 학자와 판검사가 절대 다수, 즉 7명 중 5명을 차지하는 것이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판검사가 된 경우는 이명박 정부 이후지요. 예, 노무현 정부의 인선은 언론인과 언론학자가 56%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극우 인사들의 대거 기용, 보시다시피 이인호 KBS 이사장, 그리고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그리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대표적입니다. 자, 외국은 공영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지 한국일보가 이 기사도 짚고 있습니다. 독일의 공영방송 방송이사회 같은 경우 사장 선출과 예산안 승인 등 이런 권한을 쥐고 있는데 무려 77명의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KBS 같은 경우 11명, MBC 같은 경우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7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익단체 출신 42명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특정 정파의 방송이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도 제도적으로 특정 세력이 경영진을 선임할 수 없도록 막고 있고 영국도 이원적인 지배구조가 BBC의 정치적 입김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 독립위원회가 이사 후보 5명에서 7명을 추천하도록 했고 사장은 야당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거리의 사제 함세용. 건강한 민족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친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1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 부산 상공회의소 대강당. 이튿날인 11월 28일 토요일은 낮 3시 대구 동성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오늘의 날씨. 오늘은 전국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해서 한낮에는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여기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조선일보 어수웅 문화부 차장의 트렌드 돋보기 칼럼, 강용석, 김미나, 멘털갑 두 분께, 이런 제목의 칼럼을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님, 그날 저녁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온 강 변호사님을 보았습니다. 미적 자본이라 불릴 만한 외모와 실명으로 등장한 도도맘 김미나 씨가 여자 사람 친구에 불과하다는 취지더군요. 전날엔가는 그녀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당신을 남자 사람 친구라고 했지요. 사람들은 당신들 커플에게 멘털 갑 칭송을 독점적으로 부여합니다. 정말 보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은데 이 소음과 공해를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한 네티즌의 푸념을 보았습니다. 도도맘을 안 본 뇌, 도도맘을 안 본 눈 삽니다. 당신은 삿대질하는 자기 얼굴에 너 고소라고 인쇄한 광고 전단을 지하철역에 붙였고, 당신의 여자 사람 친구는 당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너 고소를 수십 명 실천에 옮겼죠. 게다가 물 들어올 때 놓쳤겠다는 건지 유명한 연예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새로 올리며 블로그 활동을 재개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들 커플이 잤는지 안 잤는지 관심 없습니다.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관심병에 걸렸는지, 또는 뉴스를 쫓는 저널리즘의 속성을 이용한 치밀한 홍보 전략인지도 모르지요. 게다가 요즘은 안 그런 척하면서 불륜을 저지르는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최소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스스로 조용히 삼갈 줄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홍콩 사진, 호텔 신용카드 해명도 처음엔 거짓말이었죠. 거짓말이 들통나고도 당당할 수 있는 멘털. 도덕적 지탄이나 선정적인 스캔들조차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멘털. 그런 멘털을 이기는 세상은 싫습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 어차피 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멘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상사와 동료의 뒷소리에도 꿋꿋하게 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자세, 곤란한 질문이더라도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세, 그러고도 혹시 잘못했다면 부끄러운 줄 알고 손에 쥔 것을 놓을 줄 아는 자세를 멘털 갑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칼럼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회사에서 불편하고도 부당하기 이를 데 없는 왜곡 편파 보도를 요구할 때 반기를 들 줄 아는, 반발할 줄 아는 그런 멘털갑인 조선일보 기자 또한 기대해 봅니다. 석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